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에 있었던 교통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서울에 계세요? 네, 맞습니다. 춥죠? 예, 눈도 왔고요. 눈도 왔어요? 네. 경남도 굉장히 춥거든요. 물론 서울보다 기온은 뭐 조금 높긴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네. 어쨌든, 예. 자, 추운데 건강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어떤 소식들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경찰이 부과한 지난해 교통범칙금 액수가 12년 만에 다시 2천억 원대를 돌파했고요. 예. 또 승차 공유 개념의 그 카풀 연결 앱이 또 다른 우버 택시라는 비난에 이어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에서 열린 그 CES 2017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시한 미래 모빌리티 구현과 상용화된 주요 안전 기술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범칙금 12년 만에 2천억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찰청에 따르게 된다면요.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는 577만 7천여 건으로요. 이를 합산하면은 2,066억 1,300만 원 이상이 되니까요. 예. 지난해 교통범칙금의 부과 규모는요. 170만 98건에 또 619억 원 5,400여만 원이 부과됐던 그 지난해 그 2012년과 비교해 본다면요. 무려 4년 만에 3,300가 갑자기 급증을 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급증한 건지 아니면 경찰 단속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된 데 따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 경찰의 그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지난해처럼 2천억 원이 넘었던 시기는 243억 100만 원 정도 부과됐던 2004년으로서 예. 그 12년 만에 나타난 아주 좋지 않은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4년 전 대비해서 3배 이상 범칙금이 늘었고, 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일단 급증이 됐다. 일단은 뭐 교통범칙금 부과가 꾸준히 증가됐다 이런 반증이군요. 네, 예.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13년 적발 건수는 288만 5천여 건이고 1,055억 원 이하로 이렇게 수거가 수집이 됐습니다. 예. 2014년에 1,335억 원 이하고 또 2015년은 1,760억 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2000년대 초만 해도요. 예. 우리나라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 명에 대한 위기를 탈피하지 않는 데 급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 경찰의 단속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때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단속이 효시였지만요. 사망자 수 4,281명이 발생된 지난해 그 단속 급증은 안전이냐 아니면 세수 확보냐를 거론시키는 또 다른 분석이 제기되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이 비중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망 그 감소 소식을 전했으니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한 것 같고, 어쨌든 범칙금 수요처도 사고 예방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정부도 그 사망자 감소 홍보의 핵심은요. 아무래도 그 승용차 대중화 초기였던 1978년에 대비해서는 이런 홍보를 해왔습니다. 예. 따라서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왜 교통단속 범칙금은 증가했나가 관심사가 된 것이고요. 게다가 그 폐쇄로나 또 무인 단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예.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더 많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처벌 목적이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경고하고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2006년까지만 해도 이런 교통범칙금들의 수요처는 자동차 교통개선관리 특별회계법에 따라서요. 예. 교통사고 예방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일반 회계 세외 수집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카풀 앱 소식을 좀 들어볼 텐데 출퇴근 시간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서로 연결해서 카풀 이용의 효율을 높여주는 앱이 개발이 됐는데 이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요즘 그 탑승자들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각광받는 카풀 앱이 인기입니다. 서울은 아주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네. 오전 5시에서 10시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를 정해서
자가용 운전자와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그 동승자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 서비스지만은 그 우버 택시처럼 이런 상업화와 변절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걱정스럽습니다. 또 요금도 택시 요금 대비 70% 이상 되는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는 목적지가 달라도 탑승시키는 일부 그 영업행위로 빗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달라도 탑승을 시킨다고요? 네, 빙빙 둘러가나 보죠? 네. 네, 네. 어쨌든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악용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12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이게 우버 택시처럼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을 텐데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카풀 업체 역할은 대리 운전자를 연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출퇴근 때 한 번 운행을 공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카풀 운전자로 가입을 하고 오후에 너대서 차례를 운영하게 되면 월 수익 100만 원이 거뜬히 보장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더 이해 못할 일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인데요. 81조에 따르게 되면 일반 차량이 요금받는 행위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버 서비스가 2015년 3월에 금지가 됐고요. 그런데 교통정체 완화를 등에 업고 지난해 8월 카풀 운행이 등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앱 서비스를 받으면서 5개월 만에 하루 평균 10,000명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버나 다를 바 없다는 건데요. 국토부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카풀 서비스가 목적과 다르다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운행이 될 바에는 이건 불법이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기술이 공학과 또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이런 증명을 미국 라스베가스 CES인가요? 여기서 쇼니까 CES쇼죠. CES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선두 주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이오닉 자율주행 시연이 있었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2017에서요. 친환경 이동성을 뜻하는 크린 모빌리티, 이동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덤 인 모빌리티, 그리고 연결된 이동성,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지향하는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 그 모빌리티의 그 구현의 3대 방향성 제시에서 양산차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주요 ADAS 개발 기술과 안전 부가 장치인데요. 이런 적용은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비사라든지 또 다른 비사라든지 여기에 탑재된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 또 젠에 여기에 또 초점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기능인가요? 네, 그 차간거리 제어와 차선 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 기능을 삼위일체화시킨 복합 융합 기술의 시조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속 150km 속도의 범위 내에서 차간 거리와 차선을 유지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정차를 한다면요. 같이 정지를 하고 또 출발도 같이 하는 이런 자동 기능이죠. 차가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비싼 차에 달린 거죠. 구간별로는 다른 속도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상태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요. 경고음이 울리면서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졸음이나 한눈 팔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미처 감지 못하는 위험을 알아서 해결하는 후측방 충돌 회피 시스템 지원도 첫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렇군요. 후측방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가 알아서 이렇게 피한다면 이 기능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일종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 시야 사각지대인 후측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변경하려는 차로의 반대편 바퀴를 잡아서 제동을 해서 기존 차선을 유지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제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주차 때도 좌우측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미리 감지를 해서 경보를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주차장이나 또 유동차가 많은 장소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가장치입니다. 이 밖에도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과 급제동 타이밍을 놓쳤을 때 구동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자동 운행 그 자동차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아직까지는 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급발진과 다시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요.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는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그 에러가 났을 때는 대단히 큰 위험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우리가 보행하고 탈 것 없이 자전거 정도 타고 다닐 때 교통사고가 적었고, 이게 날로 발전할수록 그런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산재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환영할 만합니다만 너무 또 맹신해서는 안 되고 일단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